네, 반갑습니다. 종로 선거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 추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내십니까?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혹시나 이 신문에서, 언론에서 그 뉴스를 장식했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좋은 학교를, 좋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컨닝을 하나. 부정행위라고 그러죠. 부정행위. 그게 아주 덜썩덜썩했습니다. 바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AI 관련된 시험을 보는 거죠. 그 과목을 듣고 시험을 보다가 이게 감독 없이 무감독 시험을 했더니만 많은 학생들이 AI를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부정행위를 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해서 지금 이게 아주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AI를 이용해서 컨닝, 소위 말하는 컨닝이라고 그러죠. 컨닝. 부정행위를 했다 이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회를 상당히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술렁이게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술렁인다는 거는 한쪽으로서 일방적으로 그게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견해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매도 제가 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학생들이 부정을 했다고 얘기하고, 또 대학은 처벌을 검토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스스로 자수를 하면 0점 처리를 하고, 자수를 하고, 소위 말하는 범죄라는 얘기죠. 범죄. 0점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학, 유기정학에 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로 학생들이 문제가 맞는가? 정말 학생이 문제인가? 아니면은 학생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인가? 현실의 사회 시스템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AI 시대에 과연 이 리더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자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려 190명이 커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서는 연세대학교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했고 발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발칵 190명이.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화두를 던지는 건 뭐냐 하면, 기술이 바뀌면은 인간의 행동도 당연히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기술이 바뀌었다. 지금 우리가 AI라고 하는 이 사회에 접어든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미 AI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고서, 또 번역, 설계, 요약, 각종 이런 데이터 분석까지 전부 다 AI를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그런 과정에서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모두가 지금 AI와 함께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업에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AI를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가서 자주 회사에 가면 꼭 하는 얘기가, AI를 얼마만큼 적용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화두를 던지고, 또 회사에 가서는 한 달에 한 번씩 AI, 소위 말하는 AI 데이, AI의 날, AI 제가 솔루션 데이 이렇게 정했는데, 그런 날도 정할 정도로 기업은 굉장히 이 AI에 목숨을 걸고, 이 AI를 하지 않으면은 경쟁에서 뒤처진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인데, 교육 현장만은 AI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규칙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AI를 쓰면 안 된다. 이 사회는 AI를 써야 하는데, 그런데 정부 또한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부도 어느덧 국민 편의를 위해서 전부 다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있고, 기업은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학교는 AI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식규칙이 아닌가. 지금 세계를 기끌어야 하고, 실리콘밸리는 AI 때문에 진짜 아주 지금 말 그대로 난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연세대학교에서 AI를 보고 커닝했다고 해서 0점 처리를 하고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얘기가 저만의 뭐 생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기술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술은 멈추지를 않는다. 그러니 학생들의 행동도 멈추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술이 변했는데 학교의 평가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평가 시스템을 AI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그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게 만든다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규칙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이, 그러니까 기술은 이미 많이 변했는데 규칙은 아주 옛날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기술을 적용하면 바로 부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부정행위. 기술의 발전을 제도나 평가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할 때 생기는 바로 공백 기간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 정말 미비한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과연 나쁜 의도로 움직였는가? 제가 보기엔 이게 습관이 됐다 이 말입니다. 나쁜 의도로 움직였는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면 기본적으로 수학 능력을 검증받아서 한국의 탑 클래스 학생들입니다. 물론 고려대학도 또 문제가 됐죠. 그런 이런 탑 클래스 학생들에게 탑 클래스 앞서가는 기술을 쓰지 마라. 제가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이번에 새로운 환경에 반응한 것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반응을 한 것이다. 제가 보기엔 나쁜 의도의 부정행위가 결코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매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여하튼 AI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취업을 해서 직장에 나갈 그 기업들의 그 세상은 바로 알고리즘과 데이터 그리고 생성형 AI가 중심이 되는 바로 그 경제의 구조 틀 안에 있습니다. 기업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얼마만큼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면접에 얘기를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AI를 기반으로 해서 당신의 일을 자동화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AI의 데이터 도구를 활용할 능력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AI 왜 썼냐? 네 AI 왜 썼니? 그건 부정행위야.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아주 혼란스러울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규칙과 현실 세계의 규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이러면 서울에서 많은 기업에 다니는 선배들을 만날 것이고 교수들을 떠나서 선배와 CEO들과 이런 경제 현실에 부딪히고 있을 텐데 학교에서는 AI를 쓰지 말라고 한다. 평가에 쓰지 말라고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학생이 따라가야 할 규칙이, 학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학생이 따라야 할 규칙, 이 바로 시대와 맞지 않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부정행위라고 하는 도덕 문제가 아니라 교육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기여할 것이다. 교육체계의,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막는다 하는 것에 저는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금지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금지라고 하는 것이 조직을 강하게 만든 역사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새로운 기술을 금지함으로써 조직이 발전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쇄국 정책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켰습니까?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이미 이제는 우리가 쓰고 있지도 않죠. 계산기라는 거, 캘큘레이터, 전자계산기, 배터리 넣어가지고 하는, 또는 솔라로 하는 전자계산기를 도입하는 초기에 학교는 계산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험에서도 계산기는 바로 기본 도구가 됩니다. 계산기는. 지금 우리가 종이에 써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하는 사람 있나요?
그걸 하게 합니까? 시험에? 인터넷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 교육기관은 학교는 접속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습의 기반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전부 다 수업의 방해 요인으로 만들겠습니다. 부모들도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뺏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마트폰이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수많은 교육 앱을 버리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외면하고. 이런 스마트폰, 인터넷 이 부분은 이미 우리 자녀들이 사용하고 있는 강력한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제 AI가 바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금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쉬운 대응 방법입니다. 금지라고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즉각적이고 아주 쉬운 대응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인데, 그렇지만 이 금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미래를 준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회를 이끄는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막는 사람이 아니고 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AI 때문에 부정행위가 일어난 게 아니고 AI 시대에 맞지 않는 그 평가 방식이 바로 부정행위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첫 번째로 평가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정답 중심의 평가 시험이 아니고 사고의 과정, 어떻게 생각하는 과정,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AI의 활용 능력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학생이 AI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바로 핵심입니다.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성의 기준, 그러니까 어느 것이 공정하냐는 기준을 다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지금 연세대학교 현재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공정성입니다. 네가 머릿속에 넣어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 외워서 풀어가는 것. 예전에 노하우의 시대였습니다. 노하우의 시대. 지금 어느 기업에서나 어느 국가에서나 노하우를 외치는 곳은 없습니다. 노하우가 이젠 노웨어가 됐고, 아주 오래전에 노웨어, 지식이 어디 있는가 빨리 찾아오는 거죠. 모방, 끄집어오는 것,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끄집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경쟁력이 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돼 가는데, 이제는 노에스커입니다. 어떻게 질문하는 거가 이제는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노하우에 맞는 시험, 노하우의 평가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전근대적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공정성은 지금까지의 도구를 쓰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기술에 접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가의 공정성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출처와 그 과정을 보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AI의 어떤 부분을 받고 그것이 출처가 무엇이었다. 나는 이런 프롬프트 과정을 거쳐서 이 답을 냈다 하는 그것을 바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제도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기준이 정리가 되어야만이 학생, 교수, 그리고 학교 모두가 혼란 없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가 정착돼야 됩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 AI의 도움을 받지 말고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고, 머릿속에 외워서 푸는 능력이 아니고, AI를 포함한 모든 도구를 활용해서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미래 인재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바로 현재 인재의 역량입니다.
한 사람의 급여가 연봉이 이제는 1억 2억은 이제 아주 옛말이 되었고 1억 달러 1000억대가 넘는 인재가 회사에 영입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10억 20억도 쉬운 우리가 쉽게 언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연봉이 10억이다 20억이다. 네, 이제 그런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예전의 제도에 가둬놓고 그런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불성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연세대학교 이 사건, 저는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사건이죠. 사회적으로 봐서는. 이 사건은 절대로 위기가 아니고 절대로 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왜 위기가 아닌가 하면 바로 이 사회, 우리나라의 대학의 시스템 혁신을 요구하는 바로 신호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회사가 학교가 연세대학교가 보다 더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연세대의 사건은 절대로 부정행위의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육과 조직, 제도에 던지는 질문이 될 겁니다. 당신은 과연 기술이 변할 때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연세대학교는 이 기술의 변화에 수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금지와 처벌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은 설계와 혁신을 선택할 건가? 이 두 결정 사이에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금지와 처벌인가? 새로운 설계와 혁신인가? 이제 연세대학교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은 과거에 그대로 머무를 수가 있고 아니면 미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긴 얘기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AI 부정행위의 진짜 문제는 학생이 아니다. 바로 학생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든 시스템의 뒤처짐이다. 시스템의 뒤처짐이다. AI는 이미 쓰이고 있고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쓰는지에 이제 그런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의 리더가 해야 될 일은 AI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포함한 모든 새로운 시스템을 새로이 설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학생을 보호하고 조직을 성장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금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지키는 방식이고 설계는 미래를 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규칙을 설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연세대학교의 이 사건, 이것은 정말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것이 하나의 부정행위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